감히 상상조차 못했다. 익숙했던 학교가 좀비가 들끓는 지옥이 될 줄은. 잔디밭은 피비린내 나는 쓰레기로 가득하고 아스팔트 길은 끌려간 혈흔으로 가득하다. 멀지 않은 곳에서 들리는 좀비의 포효. 도망칠 곳은 없다. 다음 순간 흉측하고 더러운 얼굴이 나타났다. 초점이 흐려질 정도로 가깝다. 좀비가 악취나는 입을 벌려 내 머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모든 감각이 사라졌다. 전생에 우리 룸메이트 셋은 처참하게 죽었다. 이번 회생에서는 모두를 살릴 것이다. 사계절 내내 따뜻하던 도시에 폭설이 내린다. 1시간 뒤면 좀비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눈 온다. 한 여학생의 놀란 목소리에 순식간에 정신이 들었다. 눈을 뜨니 눈앞엔 익숙한 방과 벽이 있고 침대 및 풍경도 익숙하다. 기숙사엔 익숙한 두 룸메이트가 동시에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야우야, 얼른 내려와. 눈이 온다며 우핑이 들뜬 목소리로 부른다.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제 난 그녀가 정상인에서 피부가 푸르스름하게 변하고 눈이 핏비친 좀비로 변하는 걸 봤다. 외신도 나에게 손짓한다. 다들 살아있다. 고통스럽게 투신한 사람도, 남자들에게 몰려 능욕당한 사람도 없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전부 꿈이었나? 외신이 웃으며 말한다. 동북에서 온 사람한테 눈은 흔한 일이겠지만 야우야, 내 고향은 1년에 눈이 몇 번이나 와. 머릿속이 하얘졌다. 10번 넘게 라고 기계적으로 답했다. 방금 외신의 질문은 좀비에게 물려 죽기 전 상황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설마 내가 회귀한 건가?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11월 22일 20시 2분 10분 뒤 학교에서 단톡방에 공식 공지를 올릴 거야. 기숙사 건물 폐쇄 소식을 말이야. 정문을 신속하게 잠그면 그때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1시간 뒤 캠퍼스에 첫 번째 좀비가 나타났어. 모든 상황이 딱딱 맞아떨어진다면 이제 외신의 입이 열릴 차례야. 나는 그를 바라봤다. 역시 학생회인 외신이 학교가 폐쇄될 거라 말한다. 아직 변이되지 않은 위핑과 방위대 남자들에게 끌려가지 않은 외신 좀비에게 한입 크게 뜯겨서 식도가 보일 정도로 아팠던 목덜미를 만져보았다.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다. 하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삶이다. 이번 종말에서 난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나는 서둘러 침대에서 뛰어내려 머릿속을 빠르게 굴리며 생각했다. 어떻게 애들을 설득해 이곳을 탈출할지. 내게 남은 시간은 단 10분뿐이다. 그들은 옆에서 여전히 한가하게 잡담 중이다. 이게 좀비 바이러스겠어? 진짜 좀비가 나타난다면 난 무적의 주인공 같은 능력을 갖고 싶어. 헤헤, 난 드라큘라 흡혈귀 할래. 좀비는 얼어 죽을 좀비. 그때 창밖은 가늘게 내리던 눈발이 불과 몇 분 만에 훨씬 더 붉고 빽빽해졌다. 조금 뒤면 한방눈으로 변할 것임을 알고 있다. 20시 5분 공지가 올라오기까지 남은 시간 7분. 나는 눈앞의 룸메이트들을 응시하며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짐을 싸라고 했다. 빨리 여길 떠나야 해. 두 사람은 어리둥절하며 서로를 쳐다봤다. 갑작스러운 폭설과 좀비 이야기라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지. 결정적인 순간에는 진실보다 거짓말이 더 효과적이다. 나는 그들에게 속삭였다. 방금 집에서 내부 소식을 들었어. 우리 층 전체가 어디론가 격리될 거래. 밖에 폭설 보이지? 앞으로 며칠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거야. 난 갇힌 채로 추위에 떨고 싶지 않아. 월시는 항상 조심성이 많았다. 지금 다들 난리라는데 밖으로 나가는 건 규칙 위반 아니야? 나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 누가 그랬어? 공식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너나 나나 자유의 몸이라고. 위핑은 현지의 부유한 집차제였다. 이런 사소한 위반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처벌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즉시 동의했다. 빨리 가자. 나도 추위에 떨고 싶지 않아. 거기선 씻는 것도 불편하잖아. 다들 안심해. 나만 괜찮으면 너희도 분명 괜찮을 거야. 월시는 우리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나는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학교는 지금쯤 공고문이 오타를 확인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 5분 안에 여기를 완전히 떠나야 해. 일단 공고가 올라오면 사감 아주머니가 쇠사슬로 문을 잠글 거야. 나는 휴대폰 타이머를 켰다. 5분 카운트다운을 입력하고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다.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 고데기 같은 쓸데없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일절 가져가지 않기로. 전자기기 충전기는 모두 챙기고 열쇠와 신분증도 절대 빠뜨려선 안 돼. 다들 시간을 확인하며 미친 듯이 짐을 쌌다. 금세 짐 정리를 마쳤다. 복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우리 몇 명은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다. 기숙사 건물을 벗어났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첫 번째 교차로에 도착하기도 전에 모두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다. 단톡방에 공지가 올라왔다. 교직원 및 학생 여러분, 오늘 교내에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위험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 기숙사 건물에 대한 임시 통제를 결정했습니다. 본 공고가 게시된 시점부터 각 기숙사 학생들은 출입이 제한됩니다. 최신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안내하겠습니다. 건물이 봉쇄됐다. 지난 생에 우리는 둔했을 뿐만 아니라 늘 남을 너무 쉽게 믿었다. 지난 생 야자수 해변인 이곳에 갑자기 눈이 내렸을 때 그건 우리의 주의를 전혀 끌지 못했어. 위기의식이 전혀 없었지. 게다가 고분고분 기숙사 건물에 갇혀 있었어. 물자는 겨우 이틀치만 지급됐고 사감 그 나쁜 남은 음식과 물을 챙겨 도망갔지. 나중에는 단수와 단전까지 됐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기숙사에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어. 어떤 사람들은 뛰어내려 도망치려 했지만 바로 다리가 부러졌고 좀비들에게 뜯어먹혔지. 이번에는 봉쇄 전에 기숙사를 탈출했으니 우리가 선점한 거야. 야위, 우리 어디로 가? 교문 앞 호텔을 언급하며 위핑이 말할 때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어. 실험실로 가자. 위핑은 어이가 없었다. 내가 말하는 실험실이 설마 농업시설 수업실은 아니겠지? 왜 호텔로 안 가는 거야? 난 고개를 끄덕였어. 너 실험실 열쇠 있잖아. 우린 들어갈 수 있어. 호텔도 봉쇄될 거야. 거길 못 간다고 실험실에 갈 필요는 없잖아. 아니야. 실험실이 가장 적합해. 실험실의 수경 재배 시설은 24시간 내내 배양액을 순환시켜야 하거든. 펌프에 전기가 계속 공급되어야 해서. 그래서 실험실의 수도와 전기는 완전히 독립된 공급 시스템이야. 농업시설 실험실은 두꺼운 철문으로 되어 있고 열쇠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지. 물과 전기가 있고 따뜻하고 외부 침입도 쉽지 않아. 충분한 식량과 방한 장비만 있으면 실험실은 완벽한 안전구역이 될 거야. 위핑이 눈을 부라렸다. 야위, 너 미친 거 아니야? 내가 과대표라고 해도 함부로 이럴 순 없어. 수업이 없을 때 실험실은 학생 출입이 금지되어 있잖아. 잊었어? 나중에 내가 강 교수님께 설명할게. 날 대학원생으로 키우고 싶다고 하셨거든. 날 어떻게 하지는 못하실 거야. 문제 생기면 내 열쇠를 내가 훔쳤다고 해. 3초 후 위핑은 한숨을 내쉬며 내 말을 듣겠다고 했다. 앞으로 이 기말 과제는 내가 대신 써줘. 나한테 맡겨. 우리가 과제할 때까지 살아남는다면 평생 너희 과제를 대신 써줄 수도 있어. 20시 15분 좀비 발생까지 47분 전 나는 계속 앞으로 걸어갔다. 어디가? 실험동은 저쪽이야.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먼저 물건부터 사자. 안에서 실험 도구를 먹을 수는 없잖아. 마트 리뷰의 고객층은 대부분 우리 학교 학생들이다. 그래서 오늘 마트에는 사람이 아주 적다. 나는 시간을 확인했다. 15분 동안 최대한 많이 챙겨. 부피 큰 과자는 안 돼. 유통기한 짧은 것도 안 돼. 냄새 심한 것도 안 돼. 먹을 때 소리 나는 건 안 돼. 탄수화물과 단백질 위주로 챙겨. 지방류는 조금만 챙기고. 그리고 식수. 밀봉 가능한 쓰레기 봉투. 화장지와 생리대. 나머지는 필요 없어. 오늘은 내가 계산할게. 사양하지 마. 종말이 닥치면 돈은 그저 종이 조각일 뿐이고 의미 없는 숫자일 뿐이야. 하루라도 더 사는 게 중요해. 다들 내 이상한 요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가 계산한다는 마지막 말에 입을 꾹 다물었다. 탄수화물류는 압축 비스킷만 챙겼다. 다른 건 추운 곳에서 딱딱해질 테니까. 단백질은 말린 치즈와 육포, 통조림 햄 등 유통기한이 길고 잘 썩지 않는 음식들을 챙겼다. 견과류도 2상자 챙겼고 식수 10통, 쓰레기 봉투 5롤, 화장지 큰 거 2묶음, 그리고 생리대 큰 거 1묶음. 2034 우리 쇼핑카트에는 산더미 같은 음식이 쌓였고 이제야 겨우 마음이 좀 놓였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근처 아웃도어 용품점에 갔다. 밖에는 이미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으로는 지금 겨우 추위를 면할 수 있는 정도였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들도 방한용품을 사야 한다는 걸 알았다. 보온 침낭 4개, 거위털 이불 4채, 충전식 난로 4개. 한 번 완충하면 10시간 동안 따뜻하다. 방한용품을 다 갖춘 뒤 차광 캔버스 5장과 망원경도 챙겼다. 위핑이 궁금한 듯 이걸 왜 사냐고 물었다. 캠핑할 땐 유비무환이지. 말을 마치고 옆에 있는 접이식 칼과 야전삽을 보았다. 다목적 야전삽 4개를 집어들고 접이식 칼 4개와 함께 장바구니에 넣었다. 그리고 쇼핑카트에 하나 더 담았다. 수동식 발전기와 축전지였다. 태양광 패널이 유용하긴 하겠지만 너무 눈에 띄면 위치가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발전기가 우리에게 더 적합했다. 20시 37분 그들이 물건을 옮기는 틈을 타 옆에 있는 약국으로 향했다. 우리 셋은 기저질환이 없어서 특별한 약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항생제 종류를 주로 사고 외상약과 감기 해열제 그리고 위장약, 알레르기 약과 구급용품을 챙겼다. 아모시실린 캡슐, 로키스로마이신 캡슐, 클린다마이신 겔, 오플록사신 겔. 인상을 찌푸리고 계신데 어디 다치기라도 하셨나요? 나는 결백하다는 듯 웃어. 아니요. 병원에 상비약을 좀 보충하려고요. 그는 그제야 안심하며 3일 동안 잘 챙겨 먹으라고 했다. 약을 받으며 나는 계속 고마워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시각은 20시 41분.
좀비 사태 발발까지 남은 시간은 21분. 우리는 20분 안에 실험실로 돌아가야 한다. 정비를 마치고 나니 내 앞에는 난관이 하나만 남은 줄 알았다. 우리가 해결하기를 기다렸지. 하지만 결과는 내 예상을 벗어났어. 지금 밖은 눈이 와서 이미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야. 눈송이가 바람에 날려 얼굴을 때리고 가시거리가 급격히 떨어졌어. 저 멀지 않은 곳에 한 학생이 나타났는데 실수로 미끄러진 것처럼 보였어. 바닥에 쓰러져 누워있더니 몇 분 뒤 그가 몸을 일으켰어. 움직임이 기괴할 정도로 뻣뻣했지. 걷는 폼이 묘하게 부자연스러웠어. 이 자세 나에겐 너무 익숙해. 알고 보니 이때 이미 변이가 시작된 거였어. 예정보다 20분이나 빨랐지. 안 돼. 더 서둘러야 해. 이 길은 실험실로 가는 유일한 통로야. 더 앞으로 가면 좀비와 마주치기 쉬워. 저 사람 발목이라도 삔 걸까? 왜 저렇게 다리를 절며 걷지? 조용히 해. 좀비가 갑자기 멈췄어. 소리가 난 근원지를 찾는 모양이야. 소리를 따라 이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어. 위핀과 위에신이 숨을 크게 들이켰어. 두 사람 모두 나를 쳐다봤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얼굴엔 공포가 가득했어. 숨 참아. 소리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낮은 목소리로 이 세 마디를 당부하고 나도 즉시 숨을 멈췄어. 조각상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섰지. 좀비는 청각과 후각으로 먹잇감을 식별해. 시력은 별로 좋지 않거든. 특히 이런 폭설 속에서는 우리를 보지 못해. 소리내지 않고 숨만 참으면 위기를 넘길 수 있어. 놈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워졌어. 다행히 숨을 참고 있어서 숨막히는 악취를 맡지 않았지. 아니었다면 우리 누군가는 참지 못하고 구역질을 했을 거야. 좀비들이 우리 앞을 하나둘씩 스쳐 지나갔어. 위에 씨는 공포에 질려 울기 직전이었고 몸무게의 절반 이상을 내 오른팔에 의지하고 있었어. 내가 손을 놓기라도 하면 분명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을 거야. 이때의 좀비는 이동이 매우 느려. 우린 숨을 참느라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어. 그가 우리에게서 조금 멀어졌다. 그 순간 우리 중 누구도 감히 크게 숨을 들이켜지 못했다. 그저 조심스럽게 숨을 내뱉을 뿐이야.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서둘러 쇼핑카트를 밀고 실험실로 향했다. 밤 9시 정각. 드디어 모든 물자를 챙겨 실험실에 도착했다. 문을 걸어 잠갔다. 우리는 바닥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외신이 기숙사 단톡방에 스크린샷 몇 장을 올렸다.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화면이었다. 시내에서 한 남자가 미쳐서 사람을 물었다는 내용. 나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망원경을 꺼내 밖의 동태를 살폈다. 밖에는 이미 눈이 많이 내려 땅이 하얗게 변해 있었고 건물 아래의 가로등도 꺼져 있었다. 캠퍼스는 기괴한 어둠 속에 잠겼다. 종말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각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내가 그들을 속였던 방식대로 각자의 부모님도 속여 물건을 비축하게 한 뒤 우리는 실험실의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생수를 실험실 동남쪽 모퉁이에 쌓아두었다. 창가에서 멀리 떨어뜨려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즈, 유포, 런천 미트 통조림을 유통기한 순서대로 정렬했다. 동북쪽 모퉁이에 쌓아두어 유통기한이 가장 짧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먹기로 했다. 그래야 신선한 음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쓰레기 봉투는 창가 쪽에 두었다. 저온 덕분에 쓰레기가 잘 부패하지 않고 냄새가 복도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음식엽은 잠자는 공간으로 정했다. 보온 침낭과 오리털, 이불 세채를 함께 두었고 나머지 하나는 문 앞 1m 정도 거리에 두었다. 잘 때는 교대로 보초를 서야 했다. 밖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지런히 정리된 물자들을 보니 마음이 한결 놓였다. 부모님들도 준비를 마쳤다는 문자를 보내오셨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나머지는 이제 하늘의 뜻에 맡길 뿐이다. 위핑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학교에 좀비가 나타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니?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얼마나 많을까? 학교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까? 내가 30초 동안 침묵하자. 그들도 어느 정도 짐작하는 눈치. 계속 정리하자. 위핑이 한마디 했다. 그러자 다들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암막 캔버스로 커튼을 만들어 창문에 고정했다. 바람을 막는 동시에 밖에서 사람들이 안의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칼을 하나씩 주머니에 챙기고 야전삽은 벽에 기대어 손이 닿는 곳에 두었다. 우리는 실험실을 요새처럼 만들었다. 이 4시간 동안 창밖의 비명과 울부짖음은 멈추지 않았다. 창문 하나를 경계로 한쪽은 물자가 풍부한 온실이었고 다른 쪽은 차가운 연옥이었다. 나는 망원경을 들고 창가에 서서 커튼 사이로 작은 틈을 냈다. 학생들이 맞은편 도서관에서 뛰쳐나와 아스팔트 위를 미친 듯이 달려 변이된 좀비들이 필사적으로 뒤쫓았다. 산 사람을 한 명이라도 잡으면 멈춰 서서 때로 달려들어 뜯어먹었다. 좀비 하나는 얼굴을 덮치고 이목구비를 뜯어먹었고 2마리는 배 쪽을, 다른 3마리는 각각 양팔과 허벅지, 종아리를 물어뜯었다. 바닥에 쓰러진 사람은 아직 숨이 붙어있어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좀비 몇 마리가 사람 하나를 나눠 먹고 있었지만 캠퍼스 안의 좀비는 적어도 100마리가 넘었다. 고기를 차지하지 못한 좀비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 헤매. 새벽 1시 밖은 드디어 고요해졌다. 벽에 설치된 온도계는 이미 0도까지 내려가 있었다. 25도에서 0도까지 겨우 1시간밖에 안 걸렸다.
온도는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우리 세 여학생은 서로 몸을 맞댔다. 좀비들을 없앨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실대로 말했다. 난 저것들보다 일찍 죽었어.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몰라. 우리는 함께 앉아 휴대폰으로 외부 소식을 확인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미지의 바이러스 발생, 인체 변이 유발, 사상자 미집계, 증시 대폭락, 애플 $50 선 붕괴, 에이즈 2000 선 붕괴, 슈퍼마켓 사재기로 품절, 각시 정부는 사재기 자재 당부, 공급은 매우 충분함, 스페이스X 관심도 폭등, 빌 게이츠와 머스크의 통화, 신규 기지 구매, 조교도 과 단톡방에 새 메시지를 보냈다. 학생 여러분, 현재 교내에 몇 가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수 여러분의 있습니다.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해 학교는 각 생활관에 일시적인 봉쇄 관리를 결정했습니다. 필수 생존 물자는 이미 사감이 확보했으며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배부될 것입니다. 부디 당황하지 마시고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대중의 공포를 유발하지 마십시오. 답은 이미 아수라장인데 조교는 저렇게 대수롭지 않게 말하다니. 학생 몇 명이 참지 못하고 대꾸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누가 시발 허위 사실을 말한다는 거야. 전 세계가 도망치느라 바쁜데 당신들은 우리를 가두고 있어. 양 선생님, 당신이 운동장 한 바퀴 돌고 그때 믿어줄게요. 이때 과 대표들이 단톡방에서 사람들을 달래기 시작했고 학교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모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고려입니다. 우리 과 대표들이 더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학교와 선생님께 절대 폐를 끼치면 안 됩니다. 맞아요. 다들 기숙사에서 서로 감시해요.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고요. 학교도 분명 생각이 있을 거예요. 봉쇄가 지금으로선 가장 안전한 방법.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장학금과 각종 선발권이 이들의 손에 달려있으니 많은 학생이 입을 다물었다. 학생들은 지난 생의 나처럼 천진난만했다. 외신이 조심스레 물었다.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해야 할까? 나는 위의 신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팅이 나보다 먼저 절대로 안 된다고 답했다. 위의 신, 내 말 믿어. 모든 좀비 탈출 게임이 내게 가르쳐준 교훈이 하나 있어. 착한 척하면 오래 못 살아. 그들에게 알리면 우리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있어. 그들은 좀비보다 더 빨리 우리를 집어삼킬 거야. 위의 신은 그 말을 듣고 나와 위핑을 쳐다봤다. 어떻게 그렇게 냉혹한 말을 할 수 있어? 난 착한 사람 노릇할 생각 없어. 위의 신은 다시 나를 바라보며 내 의견을 물었다.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위의 신에게 물자가 충분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이틀치가 주어졌지만 둘째 날 점심 이후부터 다들 굶기 시작했을 거야. 물자 배분을 담당하던 여사감이 물자를 전부 챙겨서 도망갔거든. 위의 신은 눈을 크게 떴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금 그녀의 세계관에 균열이 생겼다. 다음 날 우리는 실험실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어젯밤에 다 정리하지 못한 약품들이 있었다. 이것들을 전부 정리하고 나서 우리는 점심을 먹었다. 오후 1시 다들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 엄마가 내게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아파트 단지에도 좀비가 나타났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이웃이 물려 죽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입주민 단톡방에 먹을 걸 구걸하는 사람이 있대. 한 이웃이라면 한 봉지를 줬는데 그날 밤 문이 부서지고 강도를 당했대. 우리 집은 1층이라 엄마는 커튼조차 감히 열지 못하고 계셔. 아빠는 죽어도 다시는 1층 안 산대. 밤 8시 어둠이 내리자 다시 좀비들이 활동하는 피크 타임이다. 하지만 밖에는 더 이상 비명조차 들리지 않았다.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건 배회하는 좀비 때뿐이었다. 잠들기 전 우리 넷은 문을 잠그고 두 문고리에 야전 삽을 끼워 넣었다. 문빗장으로 쓰고 방어를 강화했다. 좀비 사태 발생 3일째 밖에 눈이 그쳤다. 실내 온도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창가로 가서 커튼의 한쪽 귀퉁이를 걷어보니 캠퍼스 안은 온통 좀비 떼였다. 사냥감이 없을 때 이것들은 아주 느리게 움직인다. 정처 없이 배회하며 가끔 서너 마리의 좀비가 바닥에 유해를 뜯어먹는 게 보여. 신선한 시체 한 구가 발견되자 좀비 몇 마리가 괴성을 지르며 달려갔다.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놈들의 속도가 빨라졌어.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가? 저온 환경에서는 인체의 관절과 근육이 둔해지기 마련이다. 좀비도 예외는 아닌 모양이다. 우리가 좀비를 관찰하던 그때 문밖에서 미세하고 작은 소리가 들렸다. 나는 즉시 수신호를 보낸 뒤 입구를 가리켰다. 모두 일제히 대문을 보았다. 살려줘. 살려주세요. 그리고 찰칵 소리가 났다. 문에 꽂힌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였다. 문이 열렸다. 어젯밤 꽂아둔 야전삽 때문에 틈만 살짝 벌어졌다. 창백한 남자의 얼굴이 반쯤 드러났다. 양 선생님, 조교 양원이 왜 여기에 있지? 그가 어떻게 실험실 문을 열었지? 실험실 열쇠는 분명 2개뿐인데 하나는 우리한테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농의학 수업을 하시는 강 선생님께 있을 텐데 우리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뒤에서 또 다른 머리가 불쑥 튀어나왔다. 우리 반 반장이었다. 양 선생님의 조카인 위평이었다. 얘네나 빨리 문 좀 열어줘. 뒤에 좀비들이 있어. 날 쫓아온다며 반장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밖에서 좀비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나와 위평은 서로 눈을 맞췄다. 우리 둘의 이름을 듣자 조교 양원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이제 생각났다. 너희도 농기계공학과 학생들이지? 어서 선생님한테 열어주렴. 며칠간 배불리 지냈던 탓인지
종말 속에서도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풀려버렸다. 우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 망설이던 찰나 양원은 문틈 사이로 우리의 야전삽을 치워버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두 사람이 잽싸게 들어와 문을 닫아버렸고 뒤쫓아오던 좀비들을 따돌렸다. 들어오자마자 두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들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방 안의 물건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마침내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렀다. 누가 너희 마음대로 실험실에 들어오라고 했지? 학교 규정도 모르니? 학생은 수업 시간 외에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그가 방 안을 둘러보고 있을 때 나 또한 그를 관찰하고 있었다. 놓치지 않았다. 우리가 비축해둔 물자를 보았을 때 그의 눈에서 탐욕스러운 빛이 번쩍이는 양 선생님, 학교 규정대로라면 선생님과 장사의 일행도 들어오면 안 되죠. 이 방은 강 선생님만 들어오실 수 있는 곳이니까요. 강 선생님을 언급했을 때 양원의 표정이 부자연스러워 당황하는 그의 표정을 보니 대충 강 선생님이 어떻게 됐을지 짐작이 너희 강 선생님이 나한테 열쇠를 주면서 학생들을 데리고 이리로 대피하라고 하시금은 학교 전체에서 실험실만 단수와 단전이 안 된 너희 여학생들이 장소는 참 잘 골랐구나. 비축해둔 물건도 꽤 많아 보이는데 내가 선생으로서 합리적인 제안을 하나 하마. 이따가 물건들을 한번 정산해서 똑같이 나누도록 하자.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나누다니요. 이건 다 저희 물건이에요. 왜 나눠야 하죠? 위핑은 나보다 더 직설적이었다.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양원의 안색이 험악해졌다. 그러자 장사이가 그보다 더 격하게 반응했지. 너희 양 선생님께 말버릇이 그게 뭐냐? 양 선생님 말씀이 맞잖아. 이제 다 같이 이 방에 있게 됐으니 물자도 합리적으로 나눠야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양원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손에 있는 둥근 상처 가장자리에는 이빨 자국 같은 흔적이 있었다. 양 선생님 물리셨네요. 그의 손이 좀비에게 물린 게 확실했다. 이미 감염이 시작되고 있었다. 양 선생님 소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양원을 도와 우리를 상대하려던 이들이 지금은 큰 적을 만난 듯했다. 양원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지려 양원이 고개를 숙여 내려다보았다. 무서워하지 마. 물린 게 아니야. 내가 실수로 넘어진 거야. 양 선생님 오지 마세요. 물리셨잖아요. 곧 좀비가 될 거예요. 어떻게 나를 못 믿니? 거짓말 듣지 마. 우리를 쫓아내려고 핑계를 대는 거야. 양원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당신이 물린 걸 똑똑히 봤어. 두 가지 선택권을 주지. 지금 스스로 나가든가 아니면 우리가 창밖으로 던져버리든가. 그저 한 번 물린 것뿐이야. 광견병도 잠복기가 있잖아. 학생들 긴장하지 마. 난 변이하지 않아. 누굴 속여? 우리가 좀비 영화도 안 본 줄 알아? 장성 난 내 친애 삼촌이야. 어서 나를 도와 저들을 막지 않고 뭐하니? 장상은 시선을 피했다. 그를 쳐다보지도 못해. 양원이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다. 끊임없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어서 지금 외신이 문을 열러가. 나와 함께 양원을 저리로 끌고 가자. 외신이 문을 열자마자 바로 그를 문 밖으로 밀어버려. 들었어? 양원은 여전히 경련하고 있었다. 외신이 문 쪽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 준비를 마쳤다.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 몇 명은 동시에 힘을 모아 양원을 문 밖으로 내던졌다. 빨리 문 닫아. 문만 닫히면 우린 안전해. 문이 닫히려는 바로 그 찰나 문틈 사이로 손 하나가 쑥 들어왔다. 문이 닫히지 않게 꽉 끼워버렸다. 난 다시 야전삽을 문 손잡이에 끼워 넣었다. 문빗장 대용으로 쓰기 위해서 양이안이 깨어났다. 그는 필사적으로 문틈을 뒤집어 열려 했다. 문 열어. 빨리 문 열라고. 그는 죽기 살기로 몸을 안으로 밀어넣었다. 난 좀비로 아니야. 변하지 않을 거라고. 너희들 빨리 문 열어. 변이가 시작된 양위안은 더욱 광포해졌다. 밖에 있는 좀비들은 그를 물지 않았다. 그저 그의 뒤에서 포효하며 서성일 뿐이었다. 어쩌면 그들은 동료를 공격하지 않는 듯했다. 이미 변이가 시작된 양위안을 그들은 동료로 간주한 것이다. 문 밖의 좀비들이 이상할 정도로 흥분했다. 다 함께 문을 들이받기 이대로라면 우린 모두 끝장이다. 난 모질게 마음을 먹고 야전삽을 날카로운 섬날이 서늘하게 빛났다. 난 이를 악물고 야전삽을 치켜들었다. 양위안에 밀려 들어온 팔을 향해 사정없이 내리찍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다시 닫혔다. 양위안의 팔은 부패한 악취를 풍기며 문 안쪽으로 떨어졌다. 피는 회록색이었다. 내 손으로 직접 조교님의 팔을 잘라냈다. 종말의 잔혹함이 이 순간 뼈저리게 느껴졌다. 팔이 잘린 채 문밖의 양위안은 완전히 미쳐버렸다. 그는 짐승 실험실 문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입으로는 사람의 말을 내뱉으며 너희들 다 찢어 죽일 거야. 살려줘. 다 죽여버릴 테다. 문밖의 좀비 수십 마리가 일제히 포효했다. 적막했던 실험동 안이 귀청을 울릴 정도였다. 아래층 좀비들까지 모두 몰려오고 있었다. 실험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하지만 물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난 흔들리는 문을 바라보며 야전삽을 꽉 쥐고 결심했다. 우린 뒷문으로 탈출한다. 그럼 난 무기도 없는데 우리랑 뭔 상관이야. 없으면 내가 알아서 해결해. 더 짓거리면 죽는다. 좀비의 신체 강도는 그리 높지 않아. 우리 손에 든 군용품은 충분히 날카로워. 아까 내가 아주 쉽게 왼의 팔을 잘라낸 것만 봐도 그 사실이 이미 증명됐어. 좀비들의 포위망을 뚫고 실험동에서 탈출해야 해. 그래야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겨. 10분 만에 우리는 좀비 포위망을 뚫었다. 결국 우리 팀에는 3명만 남았다.
그리고 장사이까지 힘들게 구축한 말세의 생존 기지가 겨우 이틀 반 만에 이 폐물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버렸다.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우리 이제 어디로 가? 도서관 아니면 강의동? 도서관도 강의동도 안 가. 우린 마트로 간다. 물자는 다 실험실에 있는데 안전해지면 그때 다시 돌아오자.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물자가 있는 곳부터 찾아야 해. 마트에는 물과 식량이 항상 넉넉하니까. 도서관에 가서 책을 씹어먹을 순 없잖아. 마트 뒷문은 늘 잠겨있어. 정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야.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우리한테 문을 안 열어주면 어쩌지. 위의 신의 말이 일리가 있다. 나는 살아남은 장사일을 슬쩍 보았다. 이 새끼만 아니었어도 우린 실험실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었을 텐데 방금 전 망설였던 내 모습을 생각하니 스스로 뺨이라도 때리고 싶었다. 위핑은 그 말을 듣고 벽 쪽 소화전으로 달려갔다. 빨간 소방도끼를 꺼내 어깨에 맸다. 문을 잠그면 때려 부수면 될 거 아니야? 나는 웃었다. 이런 상황에선 위핑 같은 녀석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벽에 난 창문을 통해 마트 내부 상황을 겨우 살필 수 있었다. 마트 정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하지만 안에 있는 좀비들은 밖으로 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다. 목적 없이 떠돌아다녔다. 좀비들 중 한 명은 뜻밖에도 우리 기숙사 사감이었다. 지금은 오후 3시라. 알고 보니 사감은 물자를 가져간 지 얼마 안 되어 물린 것이었다. 내 휴대폰 배터리 얼마나 남았어? 20% 남았어. 나한테 줘. 내 건 90% 남았어. 배터리 적은 것부터 희생하자. 부산행은 분명히 받겠지. 휴대폰 음악으로 좀비들을 유인하자. 나는 그와 눈을 맞추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장사일을 보며 휴대폰을 반대편에 두라고 했다. 좀비들을 그쪽으로 유인해. 난 못해. 무서워. 그냥 너희가 가. 위핑과 비이가 그를 쳐다봤다. 정말 쓸모없는 놈이네. 그럼 나라도 가야겠네. 기숙사 4명은 800m를 달려 내려왔다. 나는 외신의 휴대폰을 챙겼다. 조심스럽게 마트 정문 밖으로 다가갔다. 5분 뒤로 알람을 설정했다. 볼륨을 최대로 키웠다. 그리고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5분 뒤 시끄러운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적이었던 마트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좀비들이 하나둘씩 연달아 휴대폰 벨소리에 이끌려 입구에서 밖으로 나왔다. 괴성을 지르며 화단 쪽으로 달려갔다. 속도가 점점 빨라져 마트 안의 소음이 점차 잦아들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마트 정문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정문까지 겨우 10m 남았을 때 마트 지붕에서 시체 한 구가 떨어졌다. 하필이면 외신의 발치에 떨어졌다. 그때 알람이 멈췄다. 그리고 외신이 비명을 질렀다. 우리 모두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좀비 수십 마리가 일제히 우리를 향해 포효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마트를 향해 질주했다. 뒤에서는 좀비들이 미친 듯이 추격했다. 옆쪽에서는 뜻밖에도 몇몇 흑인들이 더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 분명히 그들은 사람이었다. 좀비가 아니야. 우리는 동시에 마트 입구에 도착했다. 나와 위핑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다. 거칠 것 없이 다 쓸어버리고 빨리 금속 셔터를 내렸다. 나와 남학생의 눈이 마주쳤다. 내 이름은 이건희야. 체육 전공이지. 내 뒤에 이 애들은 다 내 동창이야. 우린 보이대를 조직했어. 너희 같은 학생들을 보호해줄 수 있지. 너희 넷도 있다가 우리랑 같이 가자. 우리 거점으로 말이야. 보이대라는 말에 내 마음이 무거워졌다. 장슈아이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해. 제 이름은 장슈아이입니다. 우리 반 반장이에요.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옆에 한 남학생이 그를 훑어보더니 알겠다고 했다. 문제없어. 우리가 확실히 보호해줄게. 이건희 다시 다가와 우리를 설득했다. 너희 셋은 다 여자잖아. 우리 없이는 너희도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차라리 우리랑 같이 돌아가자.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도 살 수 있으니까. 진짜 시발 호의를 베풀어도 가자. 마트에 남은 물자나 다 챙겨서 돌아가자. 이 멍청한 년들이 여기서 굶어 죽든 얼어 죽든 우리 셋을 상관하지 않아. 그들은 이미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어. 얼마 남지 않은 물건들을 챙기면서 말이다. 나는 보이대에 대해 아주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덩치가 산만한 두 남학생이 불순한 의도를 담아 우리 쪽을 힐끗거렸다.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아주 잘 안다. 이때 그들 중 유일한 여학생이 묘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목에 수없이 난 출처를 알 수 없는 멍과 핏자국을 보았다. 모두가 물자를 뒤지고 있는 틈을 타서 그녀는 내 옆으로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다. 도망쳐. 내가 보이대에 대해 깊은 인상을 가진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들은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물자를 빼앗고 좀비에 대항하더니 자신들이 종말의 신이라도 된 양 착각하기 시작.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여학생들을 강간했다. 전생에 어떤 학생은 예쁘다는 이유로 이 보이대 놈들에게 찍혔었다. 이 짐승 같은 놈들이 우리 앞에서 그를 능욕했다. 이번에는 절대로 역사가 반복되게 두지 않겠다. 그 후 나는 위핑과 외신을 데리고 마트 내 화장실로 갔다. 나는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며 두 사람에게 소리를 내지 말라고 했다. 보이대는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 충돌해봤자 우리에게 승산은 그들이 없고 물자를 가져가도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셋은 차라리 실험실로 돌아가는 게 낫다. 말하던 와중에 갑자기 화장실 쪽으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서둘러 두 사람을 끌고 화장실 맨 끝칸에 숨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누군가 입이 틀어막힌 채 신음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됐어. 발버둥 치지 마.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잖아. 무슨 고결한 척이야. 화장실 칸 밖에서 몸부림치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셋은 서로 눈을 맞췄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 아까 그 여자애 3명 봤어? 그중 한 명은 정말 괜찮더라고. 데려가서 이틀만 굶기면 먹을 것 때문에 우리한테 빌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지. 지금은 종말의 시대야. 생존한 우리가 자손을 번성시키지 않으면 인류는 멸종하고 말 거야. 정말 대세를 모른다니까. 우리 셋은 가만히 있었지만 손에 든 야전삽은 꽉 움켜쥐고 있었다. 외신의 안색이 가장 좋지 않았다. 내가 지난 생의 결과를 말해준 적이 있었기에 지금 그의 증오는 극에 달해 있었다. 위핑은 원래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지금 이를 악물고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 셋은 칸 안에서 눈을 맞췄다. 서로의 손에 든 야전삽을 확인했다. 다음 순간 우리는 야전삽을 들고 칸에서 뛰쳐나갔다. 두 남자가 반응하기도 전에 우리는 바로 그들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번에는 정말 사람을 죽였다.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우리랑 같이 갈래? 안 가요. 남자친구가 아직 밖에서 물자를 챙기고 있어요. 우리 셋은 깜짝 놀랐다. 당신 남자친구가 바로 밖에 있는데 왜 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나요? 여자의 눈에 절망이 서렸다. 그가 저를 그 사람들에게 넘겼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왜 애써 그를 보호해주겠어요. 어서 가요. 전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도망쳐요. 안 그러면 곧 리젠 일행이 발견할 거예요. 팀의 인원이 빈 것을 당신들 누구도 못 가요. 평상시였다면 우리가 분명 그를 욕하며 정신 차리게 종말의 시대에 모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우리 셋은 처음 있던 곳으로 돌아왔다. 좀비들은 과연 대부분 흩어져 있었다. 남은 몇 마리는 우리가 손쉽게 처리했다. 실험실 안의 물자는 하나도 줄지 않았고 심지어 난로도 계속 열을 내고 있었다. 위핑은 뒤돌아 문을 잠갔다. 우리는 창밖을 내다봤다. 눈이 다시 거세졌다. 우리는 제때 돌아왔다. 기온이 다시 영하 50도까지 떨어진다면 오늘 밤 밖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물자는 충분했다. 우리는 목마르고 배가 고팠다. 물을 많이 마시고 사치스럽게 뜨거운 물도 한 주전자 끓여 먹고 국물까지 싹 비웠다. 우리는 실험실 안에서 난로를 켜고 산더미 같은 물자를 먹었지만 대화는 거의 나누지 않았다. 종말 20일째. 밖의 좀비가 전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아마 반이대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모두 여전히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종말 40일째. 학교 스피커가 다시 울려 퍼졌다. 실험실 벽에 방송용 스피커가 걸려 있었다. 살아남은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 외부의 좀비는 저희가 모두 소탕했습니다. 잠시 후 운동장에 헬리콥터를 착륙시킬 예정입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저희 요원을 따라 안전격리 구역으로 이동하세요. 마침내 구조가 왔습니다. 개인 소지품을 간단히 챙겨 우리 셋은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정말 헬기 한 대가 서 있었고 옆에는 무장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고도 학교 안에 생존자가 꽤 많다는 사실을요. 선생님도 계셨고 학생들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같은 전공에 낯익은 얼굴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헬기에 타기 직전 저는 옆에 있던 무장대원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어느 부서 소속이신가요? 경찰인가요? 그러자 그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정말이지 따뜻했습니다. 마치 절망 속의 한 줄기 빛 같았죠. 우리는 군인입니다.